60세 넘으면 사회에서 나가야 하나요? 몸은 아직 건강한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에요. 일할 의지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돈이 안 돼서 망설입니다. 이런 말씀 주변에서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 내 경험이 가치가 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응원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사회활동장려금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내용은 매우 따뜻하고 실질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어르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고 동시에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국가의 동행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의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사회 참여 의지도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65세면 완전히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의 신중년, 장노년 세대는 나는 아직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60대 중반 이상 응답자의 68%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1위는 단연 생활비 보충이었지만 2위는 사회와의 연결감 유지, 3위는 삶의 활력 유지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단지 지원금이 아닌 활동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사회활동장려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령자가 일정한 사회적 기여를 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꼭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사무를 도와주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거나,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유성자 어르신은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생활이 완전히 끊기자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스마트폰 교육 도우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3일씩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활동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27만 원에서 29만 원 받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에요. 제 삶이 다시 시계를 가지게 됐어요. 이 어르신의 말은 이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고 리듬 있는 일상입니다. 2025년 현재 사회활동장려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하루 약 3시간, 월 약 30시간 기준으로 월 약 27만 원에서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활동 시간과 성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1년에 10개월간 활동 가능한 구조이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월 최대 약 76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 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고정된 출근 시간과 근로계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학교복지센터 등에서의 행정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 도우미, 환경정비, 지역 홍보활동, 전통시장 캠페인 지원, 어르신 대상 식사 배달, 독거노인 안부 확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창구가 따로 있으며 원하는 활동 유형과 가능 시간을 말하면 직원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노인 일자리 포털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활동 가능 확인서 등이 있으며 일부 활동은 면접 또는 간단한 교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도 필요합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활동을 먼저 고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분은 지역 공방에서 바느질, 수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마을 신문 기고 활동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처음엔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시작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공익형 활동부터 차근차근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찾는 분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복지 정보는 기다리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이 먼저 누리는 시대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일자리센터에 자주 방문해 안내문이나 공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소속감, 자존감까지 회복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활동 장려금은 단지 수당이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방식입니다.